예, 오늘의 마지막 정치 핫토픽입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진실게임 형상으로 흘러가는데 김건희 여사, 윤어게인도 심평에게 말을 했는가. 제가 이 부분에 좀 오늘 제가 계속 전해드렸죠. 이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이제 면회를 해서 접견을 해서 이 김건희 여사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막 하고 다닙니다. 처음에 본인의 SNS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제가 죽어버려야지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한동훈이 배신을 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의 길이 열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김건희가 했다. 그 이야기를 자기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 라디오 같은 데서 막 섭외를 하는 거죠. 섭외를 해서 좀 더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자극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봐. 아니나 다를까 이 심평,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되는 말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심평이 모든 그 취재, 그 인터뷰를 원하는 방송 같은 데 다 나가서 자기 SNS에 쓰지 않았던 얘기까지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런 말도 했고, 또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뭐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 그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까지 했고, 심지어 이 말도 했죠. 뭐냐 하면은 이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심평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 심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동조를 하면서 심평의 주장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그거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꼭 전해달라. 이렇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심평이 그 말의 내용을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인 위상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걸 명심을 해서 인재를 키워나가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다. 이게 심평의 해석입니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지금 불확실합니다. 과연 거기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부부가 같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또 특검에 불려갔다 왔죠. 모레 또 다시 네 번째 또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평을 만나서 이재명의 강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강점은 사람 키우는 거다. 아, 그러면은 우리도 나중에 정치적으로 재기할 때를 대비해서 사람을 키워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이재명을 본받으라고 윤석열 대통령 내 남편에게 가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심평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어게인 이런 이야기가 과연 나왔는지 의문을 지금 표출을 하는 것이죠. 오늘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제가 낮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를 향해서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 씨가 특정 기자 요청에 따라 좌파 매체의 기자가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다고 심평이 이야기했습니다. 무단으로 김 여사를 접견을 하고, 왜 무단이냐 하면은 지금 외부인 접견이 안 됩니다. 변호사만 접견이 됩니다. 그런데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심평 씨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그 접견 요청을 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무단으로 김 여사를 접견하고 이어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가지면서 민감한 사건 관련 발언을 쏟아낸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 여사를 접견했을 때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는 이 발언. 자, 이 발언을 가지고 한동훈은 또 마치 이것을 기정사실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나는 뭐 무한한 영광이 필요 없으니 지금이라도 지금 다시 상황이 발생해도 무한한 영광 필요 없고 뭐 계엄을 막았을 거다. 이런 식의 또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심평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김건희 여사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죠.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 씨가 김 여사를 슬쩍 떠본 뒤에 이걸 밖으로 흘려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 여사가 한동훈에 대해서 말을 먼저 꺼낸 적이 없다. 신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고 한탄했다고 했었는데 이 말을 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신평 자신이다. 신평 자기가 김건희 여사 만나가지고 그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김건희 여사가 왜 한동훈에게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말을 김건희 여사가 한 것처럼 나와서 자기 정치를 하면서 막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희건설이 이제 오늘 그 변호인들의 입장문 중에서는 이 말 외에 서희건설이 이재명 정권하고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김건희 여사가 했는지, 제가 죽어버리면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런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장점이 뭐냐, 그거 따라 해야 된다, 뭐 사람을 키우는 거, 이런 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성명에서 일단 그 한동훈에 대한 이 발언만 부인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는지는 또 좀 더 밝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말이 있었다면은 여전히 이 정치적인 재기를 좀 도모를 하고 있다. 정치적인 위상을 갖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심평의 주장이죠. 정치적인 위상을 다시 갖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사람을 인재를 키워 나가 주십사는 그런 뜻이라고 지금 심평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방송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나갔는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논란이 있었죠. 한 번은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 또 한 번은 의자째 들고 끌어내려고 하다가 의자가 미끄러지면서 주저앉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것을 그 상황에 대해서 CCTV를 이제 공개를 하자고 양쪽이 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확보하고 나서 자기들이 먼저 한번 보고, 이게 장시간에 걸친 CCTV니까는 공개를 할 만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하면은 그것이 이제 공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변호인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는 그것도 이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CCTV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가혹행위, 인권 유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을 고발을 했죠. 그 이제 자료를 쓰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구치소 쪽이 구치소 CCTV 영상 정보 공개 청구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영상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민주당 사람들이 구치소로 와서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을 해서 오면은 그때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해서 영상이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법사위에서 자기들이 취사 선택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영상이 담겨 있으면 그걸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너무 뭐 사생활이기 때문에 인권 유린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해. 이렇게 지금 하려고 또 꼼수를 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계속 감시를 해 나가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일단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는데 내일 확실히 되는 것은 지금 8명의 후보가 겨루고 있는 최고위원들은 4명이 뽑힙니다. 청년 최고위원까지 5명이 뽑히죠. 뭐 누가 될지는 내일 이제 뚜껑이 열리면 다 이제 내일 확인이 됩니다. 대표 경선은 지금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그 팽팽한 그 대결이 벌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은 26일인가요? 26일 날 다시 이 결선 투표를 합니다.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50%를 넘기는 일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대표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전당대회가 내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오스코에서 열립니다. 오늘 10시까지 지금 당원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모바일 투표를 했고 오늘은 ARS 투표를 하죠. 그래서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합산해서 내일 발표를 합니다. 일단 최고위원은 확정이 되고 대표는 50%가 받지 못하면은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내일은 그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